네. Doctors have come from distant cities just to see me. Stand over my bed, disbelieving what they see. They say I must be one of the wonders God's own creation. And as far as they see, they can offer no explanation. Newspapers ask intimate questions, want confessions. They reach into my head to steal the glory of my story. They say I must be one of the wonders God's own creation. And as far as they see, they can offer no explanation. Ooh.
네, 어떠셨나요? 저의, 저의 교육 철학이 그대로, 묻어나와 있는 그런 영상이라서 제가 우선 보여드렸어요. 어, 저는 우선 제목을 연습이 필요해요라는 제목으로 우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발달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몬테소리는 0세부터 24세까지를 발달을 4단계로 나누었어요. 유아기와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성숙기. 이 발달을 청년 24세까지를 잡은 이유가 지금 현재 뇌 발달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몬테소리가 의사였단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로부터 이제 시작한 나중에는 교육학자로 된 몬테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런 뇌에 관련한 이런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뇌 발달이 뭐 이성적인 발달을 하고 사회적 활동을 뭐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전두엽 피질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게 20대 초반까지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령별로 지금 현재 그런 발달 과정을만 살펴봐도 이런 아이들의 이런 어른이 되기까지 이런 발달 단계에 맞춰서 계속 꾸준히 뭔가를 발달해 가고 있다는 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듯이, 그래서 성인에는 뇌 발달이 완성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아 시기와 유아 시기를 유아기의 발달 1단계라고 하는데, 이때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흡수 정신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폰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인다는 의미로. 그래서 우리 되게 아가들 보면은 뭐 하나 뭐 한 것 같지 않은데 금방 배우고 금방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흡수정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장점은 무의식적인 흡수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식하지 않고도 그냥 본대로 그대로 흡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점은 모든 거를 이렇게 그대로 빨아들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깨끗한 물과 뭐 더러운 물을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이런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빨아들인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른들이 긍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 그래서 어른들이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말 하나하나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흡수 정신이 이런 시기이고, 또 유아 시기 때는 이런 민감기라고 하는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시기를 민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뭐 자세한 뭐 그 이론적인 내용들은 좀 넘어가고, 이런 민감기에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애기들이 보면 개미를 보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바닥 쳐다보면서 우리는 보통 돌을 보거나 아니면 그 주변 꽃을 볼 것 같은데, 의외로 아이들은 개미 쫓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작은 거에 대한 민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큰 거를 좋아할 것 같지만 아이들은 정말 작은 거를 좋아하고, 그 신생아가인데도 그 작은 먼지 잡아서 막 그 머리카락 집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작은 물건에 대한 민감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감각에 대한 민감기, 뭐 언어에 대한 민감기, 이게 그 시기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말을 하면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때가 바로 이 민감기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몬테소리는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교육 내용으로 활동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다 당연히 능숙하지가 않겠잖아요. 애들이 신발 신는 것도 처음에는 거꾸로 신기도 하고, 신발도 뭐 뒤집어 신기도 하고, 처음에는 찍찍이 이렇게 떼고 붙이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이거를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능숙해진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먼저 자신에 대한 배려로 이런 옷 입고 벗기, 뭐 양말 신고 벗기, 막 그다음에 뭐 단축 끼우기 이런 것까지 활동 세세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배려로는 뭐 책상도 닦고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것까지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소 근육이 우선 발달을 하게 만들어주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이런 배려도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통해서. 이게 그냥 이론상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맙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건지, 이 상황에서는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는 연습을 통해야 좀 이렇게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감정 표현하는 거에도 다 이런 기회들이 제공이 되어서 아이들이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 청하는 것도 애들이 해봐야 도움도 청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기 활동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것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절력도 키워져야 된다는 게 바로 몬테소리 활동들에 대한 일상생활 연습에 대한 활동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거는 사례로 들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아가 때부터 어떻게 연습을 시킬까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가 아이들을 어떻게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단계별로 나이대별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나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지. 뭐 5살짜리 아니 3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난이도에 맞게 맞춰서 하는 거지,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너 신발 신어봐, 너 젓가락으로 이렇게 음식 먹어봐 할 수 없는 것처럼 천천히 기회가 제공이 되면 이게 수십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이대별로 조금씩 단계가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처음에는 옷을 고르는 것도 그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계절에 맞는 뭐 옷을 입어야 해. 그런데 이 중에서 너가 선택할 수 있어. 이런 자유를 주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선택을 하다 보면 점점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3살 때는 하나만 선택을 했다면 5살 때는 위아래 상의도 선택을 하고, 뭐 3살, 4살 때는 그 옷을 스스로 입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범위까지.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거는 바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준비된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몬테소리 활동을 떠나서 제가 교사 생활부터 아이들 하는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이전에 제가 포크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간식이나 뭐 밥 먹을 때도 사용하지만 교구 활동에서도 다양한 거를 손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젓가락으로 옮겨보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반복을 통해서 애들이 능숙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재밌어 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활동들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 발달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거를, 그 잠재력을 키워주는, 그런 자극을 시켜주는 이런 활동들인 거지, 뭐 아이들의 뭐 아까 저희 발달 단계를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이 발달을 무시한 활동이 아니라 그 발달에 맞춰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욕구가 발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제공될 때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한은 주지만 그 제한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통해서 독립심이 발달할 수 있는 거고,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책임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개인별로 그 발전한 이런 부분들을 개인차를 우리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5개월 차의 아이하고 10개월 차 아이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발달이. 그래서 그 발달에 맞춰서 아이들의 관찰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하는 모습들을 예, 보고 그 아이한테 적당한 그런 자극들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다 하는 게, 저도 지금까지 교사 생활이라든지 어린이집 아이들을 할 때 보면
그렇게 발달을 자극을 준 아이들은 정말 그 발달에 맞춰서 그 이상을 해내는데 그럴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아이들은 언어도 느리고 신체 발달도 느려요. 그래서 결국에 아이도 힘들어하고 그걸 바라보는 또 부모님들도 힘들어하죠. 그래서 영유아 시기 때는 이런 자극들이 꾸준히 잘 일어나야 아이들은 당연히 그 초등학교 때나 그다음에 청소년 시기나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런 기본 생활 습관들이 잘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저의 아이들을 보고도 음, 나타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평생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네, 정말 유용한 강의 정말 준비하시는 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준비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네요. 그리고 너무 유용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됐으면 좀 더 구체적인 거 질문도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 갖고 질문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시간이 좀 오버돼서 제가 좀 네네. 끊을게요. 이제 우리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레슨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강의한 거를. 그래서 그거를 구경하실 분은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개인적인 레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나윤이님을 레슨하는지를 이제 구경하셔도 돼요. 여기서 정리하시고 나가시고 나머지 뭐 혹시 들으실 분은 남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좀 느낌이 좀 있어갖고 오늘 강의 잘하셨는데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이용 교수님. 좋은 하루 예.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가셔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 많이 안 나가실 것 같아요. 나가셔서 들을 거예요. 안 나가. 이제 저 나윤이님 연습 굉장히 많이 준비 많이 못해가지고. 해주시고 아니 연습을 한 번도 못하고 이거 저 내용만 녹화되고 이제 나중에 나윤이님 보내주세요. 네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주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딱 내가 원하는 거에 그래도 한 50% 정도는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윤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뒤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 강의가 주제가 뭘까 그랬더니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면서도 우리도 배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주제가 맞죠. 네. 그렇죠. 그게 앞쪽에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지금 다 나이들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다 이제 손주들 볼 나이야. 그럼 이제 관점을 주변에 어린 아이가 있는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가 이제 앞으로 아이를 낳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이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는지 한 주제 의식을 좀 던져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냥 몬테소리 영상을 틀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영상을 트는 방법도 되게 잘 쓰는데 영상을 틀음으로 해서 이제 집중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강의 내가 왜 들어야 될까라는 주제 의식을 먼저 던져주고 갔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이런 얘기도 좋죠. 이제 화두를 저 같으면 이제 많이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인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부터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는지 아세요 혹시? 보세요. 예? 만 18세. 만 18세죠.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25세가 넘어야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물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25살이 되기 전까지는 성인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정신적인 성인. 신체적으로는 18살이면 성인인데 정신이 성숙하는 건 25세. 왜? 전두엽이 그때까지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은 정신적인 성인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거 쇼핑몰에서 백화점에서 오늘이 마지막 그러면 달려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다음에 또 세일할 거야 그러면 모르겠는데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평생 딱 한 번만 파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근데 내가 그거 필요해. 그러면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가죠. 네.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있습니다. 평생 닫히면 열리지 않는 게 있어요. 성장판. 두 번째, 우리 머리입니다. 머리가 어느 정도 발달되면 열리지 않아요. 그 시기를 지금 우리는 이미 끝났지만 우리 자녀들, 아직 25세가 되기 전 자녀 또는 그 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우리 손주들, 다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간다든가. 그러면 이제 집중이 좀 되겠죠. 그렇게 화두를 던져놓고 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크로징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평생 다치지 않는 게 있어요 라고 이제 우리의 지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나눠주면서 우리가 얻어가는 지혜는 평생 다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세요라고 저는 크로징을 맺을 것 같고요. 또는 또 아이디어가 3대가 같이 사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는 거 아세요? 2대가 같이 살지 3대가 같이 살지는 않아요. 어느 동물을 봐도. 그죠? 보통은 2대에서 끝나요. 근데 인간만이 3대가 같이 살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려드릴게요. 하고 시작해도 좋고. 그건 원시시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아이들이 이뻐진다? 왜 그런지 아세요? 라든가. 그러니까 원시시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은 일하러 나간 아들, 또 그 채집하러 나간 며느리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맡아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 준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싫어하면 어떻게 돼? 교육을 못하겠지. 유전자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뻐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뭐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손주, 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물려준다. 이런 부분 해도 좋겠고 아니면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야 계속 우리가 그 일을 하잖아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주, 손녀들을 돌봐주면서 끊임없이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계속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행복하고 싶다면 제 교육을 들으세요. 이렇게 던져줘도 좋을 것 같고.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은데 앞뒤로 좀 이렇게 구성만 좀 바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민님 혹시 도움이 되셨어요? 예. 네. 제 얘기 중에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내용 그거 핵심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는 좀 네. 설명을 많이 했다면 예. 그 포인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 그 결론적인 이런 핵심 내용들, 그다음에 그걸 먼저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라고 하시는 말씀. 네. 그리고 또 지금 생각나는 건 몬테소리는 뭐다라는 게 확 박혀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네. 근데 그게 좀 너무 메뉴가 많다 보니까 그냥 하나로 딱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크루징에서. 그래서 몬테소리 그러면 이걸 기억해 주세요라고 각인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몬테소리는 뭐다? 몬테소리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자기주도 하는데 사실 인간은 자기주도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잘못 배워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 시키는 대로 하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배워야 되잖아요. 자기주도가 안 되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몬테소리를 좀 배워주신다면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자기주도할 수 있는 방법 같이 배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몬테소리를 배워주세요.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래서 몬테소리는 자기주도다.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것. 또는 몬테소리는 쉽게 얘기해. 몬테소리는 스스로 하게 만든, 아니면 몬테소리는 일단 내버려 두는 거다. 라든가 일단이 붙어야 한번 일단 내버려 두는 거다. 늘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한번 좀 용어를 바꿔도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예. 예. 아니 늘 이렇게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좀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 거니까. 왜 나는 안 해줘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아닌 거죠. 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시간이 남아요. 운이 좋아야 되는 거네요, 이것도. 아, 그러게요. 네, 들으려면. 네, 아유, 자, 죄송합니다. 예. 예, 예. 10분이나 지났네.